안녕하십니까. 함께 공부하며 성장하는 TV 5024 주식TV. 자, 이번 시간은 주말인데 어떤 영상을 하나 올려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어차피 시황은 오늘 밤에 이제 라이브를 하게 되면 10시 하겠죠. 라이브 10시에 하면 라이브 때 다 알려드리니까 따로 영상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해서 기준봉 매매, 요즘 기준봉이라 하죠. 기준봉 매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기준봉 매매에 대한 제 관점, 그런 거를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자, 메모장을 하나, 이게 메모장이 있긴 있는데, 자, 기준봉 매매. 자, 특별하진 않아요. 이게 기준봉 매매 그냥, 저는 원래 이렇게 표현은 안 했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기준이 될 수 있는 차트의 모양이 나왔을 때 기준봉 장대양봉 되겠죠. 장대양봉이 나왔을 때 그 기준으로 그 차트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매매를 하는 그런 의미겠죠. 그냥 특별한 저도 정확하게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자 제가 생각하는 기준봉의 조건이라 해야겠죠. 기준봉이 될 수 있는 조건. 자, 첫 번째, 일단, 장대양봉이 나와야 돼요, 장대양봉. 자, 장대양봉, 최소 10% 이상이에요, 최소 10% 이상의 장대양봉. 자, 이 정도는 나와야지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거래대금. 최소 1000억 이상. 자, 거의 최소 1000억이에요. 저는 대금이 크면 클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거고. 자, 이거만 보면 일단은 이런 식으로 급등이 나와야 돼요. 급등이 지금 보시면은 자, 우리 금요일에 관심 종목이었죠. 어제 관심 종목이죠. 금요일이라기보다 어제 관심 종목으로 제가 드린 현대 에버다임입니다. 자, 제가 이 재건 테마예요. 재건 테마 중에 초반에 좀 대장격이었다고 저는 보는데 대장급으로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조정을 받았다면 거래량이 없이 빠졌죠. 그렇죠? 거래량 없이 이렇게 빠졌는데 이 빠진 것을 보고 이거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렸겠죠. 자, 여기 이 장대양봉 거래대금이 터졌던 이 장대양봉을 기준으로 그리고 내려오고 있는 올라오고 있는 60선을 처음 만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대로 죽지 않겠다 싶어서 제가 관심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인데 어저께 역시나 저점을 찍어주고 폭등이 나왔어요. 그죠? 주식을 하다 보면 매수하자마자 폭등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과연 이 모든 게 운이 운칠기삼이죠. 운도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사자마자 급등을 매번 한다면 그거는 진짜 신이겠죠. 하지만 매번 그렇게는 될 수 없죠. 하지만 이제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내공을 쌓고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이런 파동이 나올 수 있다는 확신이라기보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게 제가 나와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런 차트도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이런 기준으로 했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일단 이 종목을 꺼낸 거예요. 제가 처음 상승을 이렇게 하고 두 번째 이렇게 왔잖아요. 그렇죠? 여기 딱 첫 상승에 어떻게 보면 여기를 볼 수도 있는데 여기도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여기를 기준으로 기준봉을 잡았다 하면 여기서 올라갔을 때 내려왔었어요. 그렇죠? 내려왔을 때 이 차트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분할 매수를 하고 이 저가를 이탈하지 않으면 홀딩을 해보는 그런 전략으로 갔을 건데 이미 여기는 아니고 더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거래대금이 또 터졌기 때문에 여기를 기준으로 했던 거예요. 저는 아시겠죠? 물론 여기 위에서 이제 이렇게 막 할 수 있지만 제 기준에서는 맞지 않다. 거의 처음 상승을 시작했던 그리고 최소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그 정도의 상승은 돼야지 기준이 되고 여러 개 그리고 또 이것도 말씀을 드려야겠죠. 처음 또는 두 번째 처음일수록 좋고
두 번째 정도까지 장대 양봉. 그렇죠?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확률은 낮아져요. 왜냐면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저가 대비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장대 양봉이 나왔던 거는 매집이라고 보기보다는 매집의 가능성도 있지만 매집을 하면서 본인들 물량도 털어내는 저 세력들이 털었다고 볼 수 있고, 저가이면 저가일수록 당연히 세력들이 저가에서 거래량을 터뜨렸다는 건 의도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뭐 어떻게 보면 자 이때를 한번 볼까요? 이럴 때 물론 이 뒤에 올라가긴 했지만 결국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이때도 거래대금이 꽤 터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물론 조건은 다릅니다만, 자 어찌됐건 자 중요한 건 자 장대 양봉이 나왔고 장대 양봉 이후에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뒤에 내려왔다. 그렇죠? 조정을 받았어요. 거래량이 없이 거래량을 빼면서 이제 조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 기준을 삼았던 자 이런 구간에 왔을 때 이럴 때를 노려야 된다는 거죠. 이건 지금 일봉이잖아요. 일봉. 제가 단타를 칠 때 분봉을 볼 때도 여러분 30분봉을 제가 기준으로 말씀드릴 때가 많죠. 30분봉을 기준으로 봤을 때 장대 양봉을 뽑았던 과거, 그렇죠? 그것도 지금 일봉으로 보면 이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30분봉으로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 자, 여기잖아요. 여기. 그렇죠? 여기 어쨌든 30분봉 여기 장대 양봉. 그렇죠? 여기를 보는 거라. 그렇죠? 이 구간을 보면서 자, 이 근처에서 분할 매수를 하고 여기를 이탈시키지 않으면 지켜줬던 여기를 이탈시키지 않으면 버텨볼만 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면 뭐 운 좋으면 급등을 맞을 수 있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도 있는 이런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 두 번째까지 장대 양봉. 중요한 거는 이제 고점에 올라갈수록 저점에서 크게 상승했던 종목일수록 상승 확률보단 하락 확률이 커진다. 그래 조심을 해야 된다. 자 이런 부분이죠. 그런 대신 뭐 안 간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갈 수도 있죠. 당연히 더 갈 수도 있는데 대신 좀 타이트하게 잡아야 된다는 거죠. 고점에서 이렇게 만약에 여기를 기준으로 했다 치면 물론 올라는 갔죠. 그렇죠? 하지만 내려가 빠졌을 때 이제 위험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타이밍을 못 잡고 매도를 해버린다든지 매도를 못 한다든지 하면 이렇게 이탈을 했을 때 많이 빠질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을 조심해야겠죠. 여기를 기준으로 했어도 자 이때 아마 수익은 낮겠죠. 수익은 낮겠지만 당장은 수익 낮지만 다음에 바로 또 만약에 이걸 기준으로 내가 스윙을 해봐야지 했으면 바로 손해가 또 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했을 때 조금은 낮은 쪽 처음 발생했던 장대 양봉, 그렇죠? 그런 부분을 잘 봐야 된다. 그리고 이게 어찌 보면은 핵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데 물론 위에 부분이 이런 부분은 기본 전제라고 보고 가장 중요한 거는 차트가 정배열일 때 빠르게 갈 확률이 높다. 자 이거는 무슨 의미냐 하면 자 지금 보통 차트가 이렇게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우상향을 시작하는 부분이 있죠. 자 이런 데서 장대 양봉을 뽑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렇죠? 아니면 뭐 이렇게 진짜 이평선이 다 밀집해 있는 상태에서 튄다든지 자, 그런 종목들은 보셔야 돼요. 무조건 이렇게 하고 그래서 무조건 급등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눌러줬을 때 이런 구간을 노리는 거죠. 이제 이평선이 정배열이 시작된다 볼 수 있으니까 자, 이런 종목을 노리는 건데 자 그런 종목일수록 이제 우상향을 하잖아요. 이평선이 추세가 돌아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조정을 일부 조금 받더라도 자 지지를 받고 바로 튀어오를 수 있는데 만약에 이평선이 내려오고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여기서 이제 장대 양봉을 뽑을 수 있어요. 당연히 돌파하는 거래대금이 빵 터지면서 이렇게 돌파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저는 안 봅니다. 기준봉으로 안 삼아요. 물론 이거를 기준봉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뭐 조정을 받고 이런 구간을 지지하고 튀어오를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하지만 저는 전체적인 추세가 밑으로 가고 있으면 안 잡습니다.
그리고 차트 기준 이평선이 하향, 중장기 이평이라고 봐야겠죠. 뭐 21선, 62선, 121선 등 하향일 때는 보지 않는다. 자, 왜 안 보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우리가 차트 공부할 때도 말씀드렸죠. 이평선이 이렇게 지수 관련 차트를 말씀드릴 때도 이제 내려오고 있을 때 돌파를 하면 분명히 지지를 하는 구간이 있어야 되고, 돌파했다 하더라도 이탈할 가능성도 있고 시간이 좀 걸린다 했잖아요. 이거를 돌리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추세가 하향인 종목에서 장대양봉, 아무리 거래대금이 터졌다 하더라도 이런 종목들은 자, 이거를 돌리고 올라갈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말 큰 재료가 아니라면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런 부분에 왔을 때 시간이 엄청 걸리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물량을 매집한 다음에 개미들 턴 시간을 겪은 뒤에 다시 이제 이평선들이 이제 정배열이 되기 위한 어느 정도 지점에 왔을 때 이제 다시 뭐 또 좀 상승을 시도할 거예요. 그리고 정배열을 만들고 아마 다시 한번 거래대금을 터뜨리고 뭐 이런 부분이 있겠죠. 계속. 아니면 중간중간 빵빵 터지는 부분이 조금씩 있다든지 좀 매집 구간을 가진 그런 부분이 있을 건데, 자, 그래서 저는 그런 시간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정배열일 때만 정배열인 종목 위주로 봅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현대해버다임이 터졌을 때 보면 지금 정배열이에요. 그렇죠? 이제 돌아섰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원래는 정배열 아니죠. 모든 이평선 위에 있었고, 그렇죠? 이제 여기서 정배열로 갔다가 쭉 내려왔다가 정배열로 이제 가기 위해서 조금 시간을 끌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또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시간을 끌었다가 21선 위에 올라선 다음에 이제 터지는 거라고 해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 차트의 정배열을 만들어 놓고 차트의 방향을 위로 만들어 놓고 이제 터지는 종목. 자, 이런 종목일수록 빨리 가는 확률이 높고, 그렇죠? 그리고 조정을 받았을 땐 이런 구간에서 노려보라. 이런 내용인데, 자, 말이 조금 센 것 같은데,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 아닌데,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시나리오 없이 그냥 제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자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내용이 좀 섞일 때가 있는데, 그건 이해해 주시고, 어찌됐건, 자, 이런 자리 어제 노리신 분은 수익이 낮 쪽에 댓글 다신 분도 있어서 축하드리는데, 자, 여기 제가 노렸을까요? 못 노렸을까요? 저는 못 노렸어요. 조금 아쉽죠. 그렇게 생각하면. 자, 자동일지 보시면 제가 여기 찍혀 있어야 되죠. 분봉으로. 지금 찍혀야 된단 말이에요. 안 찍혔잖아요. 그죠? 너무 아쉽습니다. 제가 이거를 못 잡은 거는 진짜 제가 한이 됩니다. 물론 이 종목 말고 전 다른 종목을 저는 매매했기 때문에 못 잡았는데, 뭐 다른 종목으로 수익은 났어요. 근데 아쉽죠. 뭐 더 크게 수익이 날 수 있었는데 못 냈기 때문에 좀 아쉽긴 한데, 뭐 어제 제 관심 종목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수익 낼게 꽤 있었어요. 몇 개. 제가 일단 매매했던 거는 어제 저는 다른 걸 본다고 이거를 봤어요. 저는 이게 더 강했기 때문에 최근에 저는 서현탄메탈을 봤단 말이에요. 물론 이거는 조금 달라요. 그 개념은 다른데, 이거는 상한가 이후에, 이 상한가가 기준인데, 이거는 제가 보는 이제 상한가 종목 매매법 중에 하나인데, 이제 상한가 이후에 장대양봉, 거래대금이 터지고 양봉이 나왔을 때, 자, 이런 아래 구간까지 눌림이 나오면 여기 상한가 종가나 이 다음날의 차트 저가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이날 상한가에, 자, 이것도 아주 공부할 게 많은 차트 같은데, 이 종목이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죠. 자, 이것도 이거는 매매법이 다른데, 아무튼 이거는 예전에도 설명드렸던 내용이니까 그냥 말씀드릴게요. 자, 상한가를 갈 때 제가 장대양봉을 뽑고 마지막 상한가를 갔던 장대양봉, 여기에 기준으로 지지선을 찾는다고 많이 말씀드렸죠. 여기가 세력으로 만약에 어떤 호재를 생각해서 얘들이 이제 재건 테마로 엮으면서 급등을 시켰을 때 세력이 이만큼을 상승을 시켰을까요? 그럼 여기가 기준이란 말이에요. 기준봉에서 쭉 끌어올렸기 때문에, 자, 여기 두 번째
지켜주고 올라갔던, 자, 이 구간을 이제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를 기다렸던 거죠. 제가 계속 기다린다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를 매수하자고. 그런데 결국 어저께 시장의 폭락을 이용해서 제가 여기서 매수를 한 거예요. 아주 매수를 잘했죠. 여기서는 이제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저도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여기까지도 갈 수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힘을 받으면 여기까지도 갈 수 있는 거. 하지만 여기까지 노리는 건 일단 욕심이기 때문에, 제가 노리는 거는, 저는 어떻게든 그냥 수익만 나오면 되기 때문에 짧게 노리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그냥 저점에서 아주 매수를 잘 하고, 그렇죠? 그냥 올라갈 때 조금씩 분할 매도, 이런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매매가 깔끔하게 잘 된 것 같죠? 근데 더 올라가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리고 얘도 그랬고, 지금 어제 봤던 그 다음에 우리 좀 전에 봤던 현대해바다임, 둘 다 재건 테마예요. 테마, 어제 뭐 중요한 좋은 뉴스가 이제 종전을 하기 위해서 뭐 유럽 쪽에 이제 정상들이 저쪽에 방문을 하면서 이제 이런 종목들이 이제 시세를 얻었는데, 다 제가 그런 것도 생각을 했겠죠. 당연히 그 사람들이 방문을 한다는 것보단 전쟁이 악화되고 있는데, 핵전쟁 위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왜 재건 테마를 제가 드렸을까, 재건 테마 종목들을 드렸을까, 이런 걸 생각했을 때 당연히 저는 전쟁이 악화됐으니까 곧 이거를 또 완화시키기 위해서, 또 화해 무드를 만들기 위해서 또 뭔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현대해바다임은 하나 더 차트적으로 하나 더 봐야 되는데, 자, 월봉을 한번 볼까요? 월봉. 자, 첫 번째 장대양봉이 나왔고, 그쵸? 물론 정배열은 아직 아니었죠. 이거는 근데 월봉이기 때문에. 두 번째 자, 장대양봉. 거래 대금이 빵 터진 장대양봉이죠. 그쵸? 거래 대금이 완전 빵 터진 장대양봉. 그리고 시가예요. 여기에 시가. 그쵸? 9,320원. 자, 이 부분 오면 제가 여기는 이런 부분 원래 잘 노리잖아요. 제가 잘 노리는 건 장대양봉에 거래 대금이 터진 장대양봉의 시가 저가 부분. 그렇죠? 9,340원까지 이번 달에 조정을 받았는데, 그리고 급등을 했어요. 그렇죠? 자, 이런 부분.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이제 조금 이런 내용을 얘기하면, 5024님 또 이런 걸 보고 말을 한 거구나.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죠? 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를 잘 보십시오. 그렇죠? 하향일 때는 안 보고. 그렇죠?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이평선을 이탈했다고 손절을 해야 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지켜줬던 저점을 이탈을 하느냐,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살짝 투매가 나와서 저점을 깨고 다시 올라올 수도 있다. 흔들기라고 하죠. 이런 거는 세력이 흔들 수도 있고, 아니면 좀 호가가 탄탄하지 않은 종목들은 개인이 던질 수도 있겠죠. 당연히 이때 거래대금이 워낙 많이 터졌었기 때문에 개인들도 많잖아요. 근데 이 당시 저점일 때는 이제 매수 대기 물량이 많이 없으니까 당연히 개미들이 저점을 깨네 하면서, 여기서 만약 물린 사람들이 손절을 하게 된다 하면 물량이 조금 나오면 당연히 살짝 이탈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올려놓는 것도 세력이 할 거고. 그렇죠? 그런 거를 생각을 했을 때 깨고 올라오느냐, 아니면 깨고 올라올 수 없느냐, 이 부분을 판단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아니면 그걸 조금 보다가 아니다 싶으면 빠져나온다든지. 어제 제가 매매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자, 이거는 제가 거의 본전 탈출이에요. 본전 탈출. 신화 콘택이 있습니다. 자, 물론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있었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비중을 크게 소량만 들어갔어요. 왜냐면 제가 보는 기준봉이 없었고, 이거는 그냥 최근에 추세가 좋았는데 이제 내려왔다. 자, 그런 걸 보면서 21선부터 이 저점까지를 보면서 보면은 그래도 반등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매매를 했던 종목인데, 제가 생각했던 기준이 되는 장대양봉 이런 게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찾아보면 여기라고 할 수도 있고 있지만, 이미 이거는 이때 여기 기준이라 생각해 봅시다. 여기 지금 대금이 터졌던 장대양봉, 그렇죠? 여기 지금 있죠. 그렇죠? 여기가 지금
기준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만약 여기를 기준으로 매매를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여기를 기준으로 생각했다. 그럼 여기 지금 왔죠. 그러면 지금 또 이렇게 수익이 난 거예요. 근데 어제는 그거를 볼 수 없었던 건 이미 수익이 났다가 튀어 올랐다가 내려온 거기 때문에 제가 기준을 안 잡았던 거고, 그 다음 기준은 뭐 이런 구간이겠죠. 이런 구간. 그렇죠. 그렇게 생각했을 때 또 어느 정도 저점을 찍어주고 반등은 나왔다. 하지만 파동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 먹을 구간은 많지 않아. 뭐 다음 주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 뒤에는 알 수 없으니까. 근데 제가 매매한 걸 보여드리면, 저는 이제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 실패를 했어요. 분할 매수도 안 하고 그냥 조금 샀기 때문에 그냥 안 볼란다. 그러고 그냥 실패했다기보다는 그냥 딱 수수료까지 챙기고 그냥 나온 거죠. 마이너스 1000원이었나요? 제가 마이너스 100 몇십 원인가, 아마 그렇게 0.00% 손해, 거의 본전 탈출, 그냥 본전 탈출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저가에 매수를 하고, 여기서 이제, 21선을 깨는 걸 보고, 그냥 힘이 없구나, 이 종목이. 만약에 힘이 있으려고 했었으면 여기서 21선을 이탈을 안 시키고 그냥 양봉으로 올라섰겠죠. 근데 그런 모습을 못 보이고 여기서 그냥 21선을 한번 이탈을 시키는 걸 보고, 오늘 얘는 힘이 없겠구나 싶어서, 자, 반등을 시도할 때, 자, 매수가에서 일단, 매수가에서 절반을 날린 거예요. 이게 지금 매수가에서 절반을 날리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수수료가 살짝 손해였겠죠. 그리고 조금 더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왔을 때 이제 이 수수료를 조금 더 벌기 위해서 조금 위에서 이렇게 판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탈출을 한 건데, 물론 수익 구간은 충분히 좋습니다. 이 저가에 매수한 분들은 수익 난 분도 있을 거고. 하지만 저는 일단 제 기준에서는 기준으로 삼을 만한 그게 없었다. 그렇죠? 물론 여기를 보셨다 하면, 이런 걸 보실 수 있으시다 하면 이제 진짜 고수시죠. 이런 부분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보니까 좀 그렇네요. 5분봉으로 보고 30분봉으로 봤을 때 여기를 보면서, 그렇죠? 여기 지켜줬던 여기, 그렇죠? 이 구간을 이렇게 보면서 매매를 하셨다 하면 진짜 잘하신 거예요. 저희 분할 매수 구간이고 올라갔을 때 매도를 하는, 그렇죠? 이 정도 보실 수 있다. 내가 볼 수 있다. 그러면은 진짜 이제 수익이 나실 수 있는 거예요. 주식으로, 진짜로. 자, 이런 부분만 잘 챙기셔도 됩니다. 크게 이거는 제가 가장 즐겨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매매법이니까, 거래 터진 종목의 지지 라인을 찾아서 매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깊게 파도 여러분은 진짜로 큰 무기 하나를 얻으시는 거니까 진짜 잘 한번 깊게 파보십시오. 기준봉 매매, 이름만 거창하게 이렇게 달려있을 뿐이지 큰 별거 아니에요. 장대양봉 이 내용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적어 두셔도 되고 머릿속에 넣으셔도 별 내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자, 한번 잘 챙겨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어제 매매했던 것 중에 하나 더 보여드리면, 더 보여드릴 건 아닌 것 같고, 매매를 했다기보단 매매하긴 했는데, 자, 보여드리면 시노팩스인데, 자, 이거는 일단은 저는 이제 분할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당시에 이렇게 수익을 냈고, 수익을 몇 번 냈다가 여기 분할 매수를 해서 여기 수익을 냈다가 다시 또 한번 분할 매수를 했다가, 자, 이제 어저께 다시 수익을 낸 거예요.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이거는 조금 개념은 다르지. 왜냐면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은 제가 재미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은 역시나 뭐가 없죠. 이렇게 그냥 올라가는 종목은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제가 그냥 기술적으로 이평선과 그 저점을 보면서 이제 분할 매수로 이렇게 대응을 한 건데, 어쨌든 이거는 일봉만 볼까요? 일단 괜히 봤나요? 이거는 조금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렸던 거랑 조금 개념이 달라서,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거는 일봉으로 봤을 때 봅시다. 어떻게 생각하고 제가 매매를 했는지를 한번 봅시다. 자, 이날, 자, 이 종목만 보고 이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날 6월 14일에 장대양봉이 나왔어요. 그렇죠? 거래량이 6천만 주고 터지고 대금이 2천억 원이 들어왔어요. 최근에 2천억 원이 들어오면은 엄청난 대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최근에 원래 워낙 거래 대금이 적기 때문에. 그리고 자, 이 시세를 지금 정배열인 상태에서, 물론 지금 240선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아직 아래잖아요. 그렇죠? 이것까지 이렇게 돌아가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지금 이제 정배열을 돌리기 위한 시작 지점이라고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갈 수도 있지만 한 번 더 이렇게 눌렀다가 조금 더 다시 매집을 하고 가는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 보이거든요, 이 종목은. 그래서 계속 관심을 둬야 될 것 같아요. 주봉으로 봐도 자, 이 거래 대금이 심상치 않죠. 뭔가 조금 느낌이 있죠. 그렇죠? 지속적으로 봐야 될 종목은 맞을 것 같아요. 일단 대금이 일단 터졌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이 기준으로 생각하고, 자, 분할 매수를 생각을 하고 이렇게 여기 밑에서 모아간다. 어제 이 종목도 관심 종목이 있었을 건데 매매하신 분은 수익이 나셨겠죠. 그렇죠? 이렇게 조정을 받고 또 1차적인 파동을 노려보는, 자, 그런 종목인 거죠. 그렇죠? 여기를 기준으로 보는 거죠. 이런 구간을. 그리고 향후에 또 나중에 다시 생각을 하더라도, 그렇죠? 자, 요런 거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거래 대금이 빵 터지는 종목. 그렇죠? 항상 뭐 10%, 제 기준에서는 15에서 20 막 퍼센트는 높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잘 보시고, 그렇죠? 지지 라인을 무작정 이렇게 뭐 그냥 이렇게 장대 양봉의 절반을 지키면 올라간다,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일단은 중요한 건 기준 라인은 이런 구간을 이탈하면 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서 분봉을 보실 때, 상한가를 급등을 할 때 어디를 지지를 잘 해줬거나, 보면 이날 급등을 할 때 여기가 지지 라인이잖아요. 여기, 그렇죠? 마지막 장대 양봉의 저가와 시가, 이런 뭐 그렇게 생각하면 여기가 지금 여기랑 비슷하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을 잘 찾아보십시오. 종목들은 많고 매일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만 잘 찾아서 매매를 해도 수익은 잘 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우량주 막 시총이 높은 그런 종목만 매매한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상승 추세일 때는 그런 종목을 사놓고 묻어두는 게 편하죠. 하지만 시장이 혼란스러울 때는 이렇게 중소형주라든지 세력이 돈을 쓴 종목에서 수익을 내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시장이 어렵다고 힘들어 하시지 마시고, 자, 무기를 하나씩 꼭 만드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진 것 같은데 쓸데없는 말을 제가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나머지 얘기는 오늘 밤 라이브에서 또 좀 더 깊게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라이브 밤에 많이 또 와주시고 나중에 밤 10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